여러분, 여행사들의 딱한 사정은 어느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대기업의 여행사든 중소기업형의 여행사든 그렇지 않으면 자영업자형의 여행사든 지금 모두가 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여행사들이 대규모 폐업을 한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닐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상한 일이 아닐 거라고. 6월까지를 보면요. 여행사들이 별로 안 줄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안 줄었어요. 작년 9월이 최대치였는데 22,609개였거든요. 그게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21,671개예요. 지금 여행사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별로 안 줄었네.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런데 현장은요. 이렇지 않습니다. 여행사 사장님들 중에는요. 자영업자형이나 중소기업형이나 여기에 사장님들은 택배기사 하는 것은 우습고요. 대리기사를 하면서까지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 벌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 버텨보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90%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나는 10%만 되면 직원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직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적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보면 9월까지도 보면 제가 6월까지만 봤잖아요. 9월까지도 보면 그렇게 많이 안 줄었다니까요. 2019년 713 1월에서 9월까지 2020년은 720이에요. 안 줄었다니까요. 진짜. 12월까지도 보면 지금 960인데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게 미지수입니다. 퀘스천 물음표예요. 아마 이게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나오고 있는 게. 고용유지 지원금이 언제까지 지불되느냐의 문제잖아요. 고용유지 지원금이. 고용유지 지원금이 유급 휴직자에게 90% 나오니까 괜찮거든요. 원래 9월 15일에 끝나기로 돼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240일까지 늘렸잖아요. 240일까지 원래 180일만 나오는데 240일까지 늘렸으니까 11월 말까지 갔단 말입니다. 11월 말까지. 그럼 11월 15일까지인가요? 11월 15일까지 늘어났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는요. 정부가 또 지원해 주는 돈이 또 있습니다. 정부가. 문화관광부가 대주는 거 있잖아요. 문화관광부가 대주는 거. 문화관광부가 대주는 긴급융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리로 빌려서 긴급융자를 받아서 지금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상태다. 이게 지금 여행업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매출이 0인 상태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 7월에서 9월까지 매출액이요. 86억이에요. 86억. 2019년 작년에요. 1832억 원입니다. 1832억 원. 이런 상태로 버틸까요? 1년 만에 95%가 떨어졌는데요. 그나마 하나투어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항공권이나 국내 여행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서 매출 제로는 면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출 제로라는 거예요. 매출 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매출 제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월병 방한하는 외국인 보세요. 외국인. 8월만 하더라도 작년에는 158만 6,299명이었어요. 지금 6만 8,787명이에요. 95.8%나 감소했습니다. 95.8%. 이런데도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행업은요. 기본적으로 서비스입니다. 사람이 자산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을 해서 90%까지 지금까지 지원을 해줬다니까요. 예. 여름이 되면 좀 좋아질 줄 알았지만 여름이 지나가고 겨울이 다시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행사는 지금 좋아지지 않습니다. 예. 대기업 외에는 매출이 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제 여행사들이 할 일은 딱 하나 남았습니다. 딱 하나. 예. 10% 부담금을 계속 벌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하고 예, 택배기사를 해야 되느냐? 아, 이거 힘들다. 10%도 벌기가 너무 힘들다. 이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무급휴직으로 돌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 이것도 이제 끝이에요. 무급휴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내년 3월까지입니다. 내년 3월까지. 무급휴직비가 여러분 예, 무급휴직비가 나오는 게 정부가 월급의 50%를 주는 게 무급휴직이에요. 출근 안 해도 됩니다. 육업휴직은 일주일에 하루라도 출근을 하는 게 육업휴직이고요. 하나투어 크잖아요. 전체 직원의 10%만 출근하고 있어요. 모두투어도 마찬가지고 롯데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급휴직 다음 수순이 뭐예요? 이제 포기예요. 포기. 이제 포기라고요. 그 포기가 늦으면요. 내년 3월이지만 이미 포기한 기업도 있습니다. 이미 포기한 기업도. 더 이상 못 버틴다 해서 포기한 기업. 예, 바로 이곳입니다. 여행박사. 이게 NHN 계열이잖아요. 네이버에 네이버. 여기에 직원이 240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요 13명 남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한 달치 월급을 더 준다 이야기했는데 금방 쑥 빠져나간 거예요. 240명이 말입니다. 240명. 자유투어요? 자유투어 마찬가지입니다. 100명이었던 직원이 25명으로 됐고요. 그나마 사무실도 철수했어요. 사실상 휴업 상태라는 거죠. 사실상 휴업 상태.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넘어가면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점점 가고 있습니다. 노란풍선 여기도 마찬가지 7월부터 무급휴직하고 있고요. 예, 롯데관광도 8월부터 희망퇴직 받고 있습니다. 2, 4분기 매출 6억 원이에요. 예, 롯데, JTB 여기는 10월까지 희망퇴직을 접수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모두투어, 여행박사, 인터파크 투어, 자유투어, 사무실까지 참 좋은 여행사 96%로 줄었습니다. 하나투어 여기도 마찬가지 95% 매출이 줄었어요. 한진관광 지금 희망퇴직 접수를 받고 있고요.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예, 지금 여행사들이 폭망하고 있다. 진짜 어렵게 예, 버텨왔지만 결국 버티지 못한다. 이런 결론이 생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줄었느냐? 예, 왜 이렇게 안 줄었을까? 왜 700 작년하고 똑같을까? 왜 이렇게 720밖에 안 될까? 그것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예, 긴급융자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관광진흥기금으로 특별융자를 주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싸요. 예, 이자가 싸요. 그런데 폐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걸 갚아야 돼요. 근데 이걸 갚을 돈이 없어요. 폐업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상 휴업을 했는데도 폐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행사의 생존율이 96%가 된 배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행사 만들기 쉽거든요. 자본금 1,500만 원이면 여행사 만들고요. 해외 여행사 국내외 다 하려고 그러면 자본금 3,000만 원이면 그냥 만들어요. 예, 언제든지 만들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폐업을 못한다는 사실. 긴급융자를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7,652억 원이나 받았습니다. 7,652억 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현실이 지표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여행사 중에는요, 예,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직원들을 희망퇴직하거나 정리해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행사들이 뭐 직원 수를 줄이는 것은 어쩌면 지금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여행사 쪽은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이해들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생각보다 실물에 대한 충격이 점점 커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